경우의 수가 처음에는 약간 일일이 세는 유형들이 좀 많고, 여기 있는 필수예제 2번도 일일이 세는 겁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게 11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자연수래. 이제 이게 11을 딱 맞출 수 있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해라. 막, 1 넣고, 넣고, 이제 해봐야겠지? 근데 넣으려고 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잖아? 근데 이때 경우를 나누어서 셀 건데, 경우를 나누는 기준을, 요 개수가 제일 큰 Z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Z를. 그러면 첫 번째로, Z가 1인 경우, 여기다 1을 넣어놓고 이제 셀 거고요. 두 번째는 Z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3이잖아? 이게 3이면, 여기가 9지. 이미 9야. 근데 얘랑 더해서 2가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긴 최소 2잖아. 최소 1이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Z가 3이 될 수가 없어. 그 자연수였기 때문에, Z는 1 아니면 2다 이거야. 1 아니면 2. 그럼 Z가 이제 1인 경우에는 X 더하기 2Y가 8이 나와야 되고요. Z가 2인 경우에는 X 더하기 2Y가 5가 나와야 돼. 얘가 6이니까 이렇게. 됐나? 그 다음 여기 세. 여기서 셀 때도 얘를 기준으로. Y가 1이야. X 3이에요. Y가 2야. X가 1이에요. 두 개밖에 없네. 됐나? 여기도 Y가 1이면 X가 6이고요. Y가 2면은 4. 3이면은 2. 4면 안 되니까.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 됐네? 기준을 잘 잡고 경우를 나눠 놓으면은 세는 게 좀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 세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또 한번 해보자. 50번, 51번 두 개 다 해보세요. 두 개만. 50, 51.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 얘는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어요. 음이 아닌 정수. 근데 쉬운 것도 차근차근히 빼먹지 말고 세야 되는데, 510번은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연수에서 0이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XYZ에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도 셀 건데 기준을 잡을 때, 아까 예제에서는 Z를 기준으로 했지만 얘는 지금 X의 개수가 2로 얘만 크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에 3은 못 들어가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풀 거고요. X가 0이면 Y 플러스 Z가 5고요. X가 1이면 여기 3, 여기 1.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랑 Z도 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야. 0, 1, 1, 0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0, 3부터 3, 0까지 가능하고요. 여기도 0, 5부터 5, 0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 몇 개? 0부터 5까지면 6개예요. 0부터 3까지면 4개고요. 요건 2개고요. 더해주면은 12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 일일이 세는 거긴 하지만 경우를 이렇게 쉽게 나눠 놓고 푸는 게 뭐 하나의 팁이다, 요령이다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볼 건데 이놈은 그래도 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갈 건데 얘도 뭐 2개밖에 없지만 기준을 X로 잡으면 X가 1이야. X가 1일 수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어요. 4까지는 뭐 들어가죠. X가 1이면 Y가 7 이하, 여기는 Y가 4 이하, 여기는 Y가 1 이하야. 그럼 X가 1인 경우에 가능한 Y의 개수가 1, 2, 3, 4, 5, 6, 7, 7개니까 여기는 이제 7쌍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4쌍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1쌍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연수였기 때문에 정답이 12가지가 된다. 뭐 부등식이긴 했지만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넘어가서 37페이지에 이제 곱의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요. 곱의 법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숫자 만들기야. 수 만들기.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칸을 만들어 놓을 건데 여기는 홀수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는 소수가 들어올 거래요. 그러면 홀수는 1, 3, 5, 7, 9가 있고요. 소수는 2, 3, 5, 7까지 있겠네. 됐네? 소수할 때 뭐 1까지 끼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는 2부터 해요. 약수가 2개인 수가 소수예요. 그러면 홀수는 5개, 소수는 4개예요. 그럼 5가지, 4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5가지, 4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20가지. 말하자면은 1, 2, 1, 3, 1, 5, 1, 7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고 또 3, 2, 3, 3, 3, 5, 3, 7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4개씩 나오고 3 하나당 4개씩 나오고 그러니까 5 곱하기 4에서 20가지가 정답이다. 됐네? 이게 뭐 곱의 법칙이다. 자, 13번 보면은 얘도 100의 자리는 6의 약수. 여기 100의 자리는 6의 약수. 1, 2, 3, 6. 10의 자리는 4의 배수. 근데 여기 한 칸이니까 4 아니면 8 두 개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요 1의 자리에 뭘 넣어라 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이 전체가 짝수가 돼야 돼. 이게 짝수란 얘기는 여기가 짝수란 얘기지. 요 자리가. 그럼 짝수인데 여기 0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네? 그럼 만들 수 있는 요런 세 자리 자연수는 4가지, 2가지, 5가지 해서 80가지? 아니 뭐지? 40가지인가? 응. 4가지, 2가지, 5가지 해서 40가지가 정답이겠죠? 이해돼? 응. 그래서 짝수 만들 때 1의 자리에 0도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514번에서 다항식이 있는데요. 요걸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냐 물어봤어요. 1번 보면은 이걸 전개한다고 쳐봐. A가 얘랑 곱해져, 얘랑 곱해져, 얘랑 곱해져. 3개 나오고요. 요 놈도 3개 나오고요. 요 놈도 3개 나오죠. 총 9개죠. 요것도 곱의 법칙이다 이거야. 여기 항 3개, 여기도 3개. 그럼 3개, 3개 곱해서 9가지 나온다 이거야. 항이. 됐네? 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끊어서 볼 건데 얘랑 얘랑 곱하면 항은 2 곱하기 2, 4개 나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항은 3 곱하기 2, 6개 나옵니다. 됐네? 그러면 4하고 6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뭐 더해줘야죠. 그냥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앞쪽에서 4개, 뒤쪽에서 6개. 곱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뭐 동류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동류항은 나오진 않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항의 개수도 곱의 법칙으로 할 수 있다. 15번도 뭐 마저 하고 할까? 자, 이번엔 주사위를 3개를 한 방에 던진대요. 3개를 던져서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나와야 돼요. 뭔 소리냐? 주사위가 3개가 있어요. 각각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는데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 근데 요거 3개 나온 걸 곱했더니 요게 홀수가 나온대. 근데 여기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셋 다 홀수일 수밖에 없어. 여기에 짝수가 끼면은 그냥 짝수가 돼버리지. 곱하는 거니까. 그럼 그 얘기는 얘도 홀수 나오고요. 얘도 홀수 나오고요. 얘도 홀수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가 있고요. 여기 1, 3, 5가 있고요. 여기 1, 3, 5가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줘야죠. 곱하는 거 알겠어요? 여기 세 갈래끼리야 이렇게.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됐네? 곱의 법칙이다. 자, 넘어가서요. 여기가 좀 어려우면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약수의 개수 별표 치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360은 수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작은 수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72라는 수가 있어요. 72로 연습해 볼 건데 72 약수 몇 개예요? 1, 2, 3 셀 거야 이렇게? 뭐 셀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중1 때 배웁니다.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세려면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약수 몇 개? 중1
12개래요. 오,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지야 무슨 말인지 아니? 중1은 하지만 중3은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약수를 만든다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2가 3개 있다는 거는 내가 2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2 하나, 2 2개, 2 3개 아니면 안 쓰는 것도 있어요. 2를 안 쓰면 그냥 1이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3은 2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곱해서 나오는 이 모든 수가 72의 약수가 되는 거지. 언뜻 기억나죠? 맞아? 근데 내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약수의 개수였어. 그럼 개수는 몇 개야 이거? 4줄, 3줄이니까 12개지. 이해돼? 4줄, 3줄이니까 12개. 그러면은 이 4줄이 어떻게 나왔냐? 2에 여기 지수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 3 플러스 1을 해. 여기 3의 지수가 여기 2였으니까 3 플러스 1을 해. 줄을 한 줄 늘려주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 곱해버리면 4 곱하기 3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1 때 하던 거고 내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거야. 2가 3개 있어.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얘는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는 거지. 뭐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로의 수랑 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4가 되는 거야. 2를 2개 썼으니까. 이해돼? 뭐 요렇게 지나간다. 그럼 2 1개, 3 1개 가져온 거니까 6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나? 되지? 그럼 변형 문제. 72의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일까요? 짝수. 자, 12개의 약수 중에서 짝수라고 하는 거는 짝수는 적어도 2를 하나 가지면 되지? 맞아? 그럼 적어도 2를 하나 가진다는 얘기는 요 길 중에서 뭐 여기나 다 괜찮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1로만 안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3가지 곱해서 9가지가 정답입니다. 2의 배수의 개수는. 짝수의 개수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서연, 72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3의 배수. 10개요. 이 뭐 곱하기 뭐일 텐데 10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10개야? 여기로만 안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 무슨 뜻이에요? 3을 빵개 안 쓴다 이거야. 빵개 쓴다 이거야. 오케이? 3이 2개 있으니까 3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3을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을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3의 배수라고 하면은 3을 적어도 하나 쓰면 되니까 여길만 안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4가지, 2가지 곱해서 8가지가 되겠죠? 괜찮아? 약수의 개수 이거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여기 약수의 개수였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72에는 12개의 약수가 있어요. 이 12개의 약수를 전부 다 더해라. 어떡합니까? 다 더하면 되겠지. 뭐 얼마 안 되겠지. 다 더하면 되는데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그럼 72에 모든 약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더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면 72의 모든 약수의 합이 나와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를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걸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요 1이 요렇게 곱해지면은 요 줄이 나옵니다. 맞아요? 얘가 요렇게 곱해지면은 요 줄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항의 개수 했듯이 그럼 여기를 곱하면은 4개하고 3개를 곱하니까 12개의 항이 나와. 그 12개의 항이 여기 있는 모든 약수가 다 나오겠지. 맞아? 근데 얘네는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은 전부 다 이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12개를 다 더한 셈이 되겠죠. 이해되네? 그러니까 요렇게 소인수들을 쫙 다 더해놓고 곱하면은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한 개 더 해줄게요. 이번엔 12개를 다 곱해라. 12개를 다 곱해라. 요거는 초딩들이 하는 거. 72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72를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합니다. 18. 그 다음 차례는 뭐 9 곱하기 8인데 중복이니까 여기까지 쓰면요. 요게 지금 7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지? 맞아? 여기 있는 숫자 12개가 72의 약수 전부 답니다. 맞아? 그럼 눈에 보이는 요 12개의 숫자를 몽땅 곱하면 답이겠지? 맞아? 모든 약수의 곱이니까. 얘네를 다 곱한다는 얘기는 요 놈을 다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약수의 곱이라는 건 72를 6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72의 6제곱이야. 엄청 크겠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모든 약수를 둘씩 짝지었으니까 이게 6줄 나온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 6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의 절반이다 이거야. 그럼 72를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제곱해주면은 모든 약수의 곱이 나온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뭐 고1 기준으로는 1학년 때는 보통은 약수의 개수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보통은. 그리고 약수의 개수에서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뭐 짝수의 개수, 사배배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들어가. 근데 이제 고2에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고2 때. 고2 때 많이 물어보고요. 얘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무슨 뭐 EBS 수능 완성이라든지 뭐 다른 책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거 봅시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요. 이게 몇 개냐?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 됐어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지수를 1씩 더해서 곱해버리면은 약수의 개수가 나왔죠? 됐네? 이번에 있는 거는 360하고 540의 공약수의 개수. 그럼 공약수들은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6, 9, 3, 2, 3. 여기가 최대 공약수죠. 됐어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그럼 쟤를 이제 소인수분해서 쓰면은 2가 2개, 3이 2개, 5가 1개 있는 거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야. 그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 1씩 더해가지고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은 18개가 정답이 되겠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아래 10 다 푸세요. 다 푸세요. 봅시다. 자,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구하고요. 144?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2, 4개, 3,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5 곱하기 3 해주면 15개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44랑 504랑 공약수를 구해라? 아, 그러면 504,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3의 배수 같아. 9로 나눠버릴게요. 9로 나눠버리면은 얘는 16이고요. 얘는 9, 5, 45, 56 이렇게 됐네. 더이 2로 되나? 8, 20, 4도 되나? 4로 할게요, 한 번에. 4, 14, 8, 7, 8로 됐었네, 애초에. 요렇게가 최대 공약수네요. 그러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12개다. 해주면 되겠죠? 뭐 최대 공약수만 구할 줄 알면 할 수 있죠? 약수의 개수는 까먹으면 안 돼요. 27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일단 270을 소인수분해를 해놓고요. 27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7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 선생님 했던 것처럼 2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요거는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두 개, 세 개까지 안 쓰거나 한 개 쓰거나 요렇게 지나가는 경로의 수처럼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홀수의 개수니까 홀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지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얘를 가지지 말고 그럼 여기로 한 가지밖에 없네. 한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주면 8개가 홀수인 약수의 개수다. 2로만 안 지나가면 되죠? 이해되나요?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내가 취할 소인수의 개수를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면은 자 60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를 세라. 그럼 600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2가 3개, 3이 하나, 5가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0, 1, 2, 3 0, 1, 0, 1, 2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의 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2의 배수는요, 얘 2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면 되니까 요로만 안 지나가면 돼요. 요로만 안 지나가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18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3의 배수면은 3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요 길로 안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1 곱하기 3 12가지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30이다.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은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고. 이거 쉬운데 요 그림 하나에 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1번 보면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뭐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거나 이렇게 이 경우를 나누어 놓은 거야. 나중에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건 세 가지고요. C에서 B로 가는 거는 세 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9가지가 나오겠고요. A에서 D 2가지고 D에서 B 3가지라서 요거는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 놨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더해주면 15가 정답이 되겠지. 쉽죠? 2번 한번 읽어보면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 뭐 싸웠나 봐. 같이 안 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동건이가 뭐 일로 이제 위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 수진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동건이 수진이가 있는데 얘가 윗길로 가고요. 얘가 아랫길로 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얘가 아랫길로 가고 얘가 윗길로 가야 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두 개 나눌 수 있겠어요. 됐네? 그럼 요 경우에는 동건이가 윗길로 가는 거는 9가지고요. 수진이가 아랫길로 가는 건 6가지예요. 여기 구해놨었죠? 됐네? 자, 9하고 6하고 더해야 돼, 곱해야 돼? 현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응? 응, 곱해야 돼. 곱해야 돼. 됐어요? 이거 왜 곱하냐? 동건이가 이렇게 갔다고 쳤을 때 수진이가 가는 게 6가지가 나와. 이렇게. 얘가 가는 게 6가지가 나와. 동건이 하나를 고정을 해놨을 때 수진이가 6개가 나온다 이거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건이가 아랫길로 6가지를 가면 수진이는 윗길이 9가지가 있으니까 요게 둘 다 54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는 숫자가 뭐 크니까 곱할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경우를 나눠 놓은 거니까 54 더하기 54 해서 108이 정답이겠죠? 됐네? 이해돼요? 넘어가서 다음 유형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직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면 색칠 공부 같은 거 많이 했죠? 색칠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여기 이제 재미있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가 5가지 색깔을 칠할 거래요. 네 맘대로 칠해라 이거야. 네 맘대로 칠할 건데 룰이 있어. 예를 들어 빨간색을 뭐 2번 써도 되는데 빨간색을 뭐 여러 번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인접한 붙어 있는 거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빨간색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 빨간색 칠하고 또 빨간색 칠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구분이 안 가잖아. 이 경계가. 색칠을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인접한 것끼리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야. 자, 색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색칠할 때 룰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뭐 누구를 칠하냐?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놈을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가 되겠지. 여기를 먼저 칠해놓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를 칠하는 게 지금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A를 내가 칠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야. 빨주, 노초, 파. 아무거나 칠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A를 칠하는 게 여기 5가지 색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강을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빨강을 칠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B를 한번 칠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B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B에는 빨간색을 못 쓰지. 그럼 5개 중에서 빨간색을 못 쓰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내가 파랑을 이렇게 칠했다고 해보지. 4가지. 그럼 A, B만 보면 A랑 B를 칠하는 건 20가지의 순서쌍이 있어요. 5개, 4개니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가지 중에서 요렇게 빨강, 파랑 칠해진 이 경우일 때 다시 C를 보면은 얘는 요거를 못 쓰니까 또 3가지가 있겠지. 됐네? 내가 뭐 이제 보라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A, B, C를 칠하는 건 이걸 다 곱해줘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해돼? 곱하기 많이 들어가지? 잘 잡고 있어야 돼? 하나씩 가는 A를 칠하는 게 5가지야. A를 칠했을 때 B는 4가지 칠할 수 있는데 2개 곱해야 돼 당연히. A 하나당 B가 4개씩 나오니까. 오케이? A, B를 칠하는 게 20가지인데 C를 칠하는 게 3가지였어. 그럼 C 색깔 하나당 얘네 20가지씩 있으니까 또 곱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곱하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D 차례야. 그럼 D 같은 경우는 B는 상관없어. 여기에 파란색 칠해도 상관없거든? 요거랑 요거만 안 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3가지 색깔을 쓸 수 있어요. 뭐 마음대로 써도 돼. 뭐 파란색을 쓰든 뭐 흰색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E도 요거랑 요거만 안 쓰면 돼요. 얘도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 갖다 곱해버리면은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백 법칙을 사용하는 게 이 색칠하기 문제인데 좀 어렵지만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숙제할 때 나올 텐데.
선생님이 그림을 바꿨어요. 요렇게 원판을 이제 4등분을 한 요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다가 4가지 색을 칠할 거야. 4가지 색을 칠하는데 룰은 똑같아요.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도 A 먼저 칠해볼게.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냥 뭐 4가지 색이니까. 여기 4가지 칠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엔 B로 가볼게요. 그럼 B는 요 색깔을 못 쓰니까 B는 3가지겠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얘 차례야. 근데 이제 얘를 칠할 때 요거 A하고 C는 인접한 건 아니에요? 인접했다는 건 요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인접해야 돼? 그럼 얘는 이제 이것만 안 쓰면 되거든? B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도 뭐 3가지겠지, 이렇게 C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질문. 요거 D 있죠? 이게 몇 가지일까? 얘를 보면은 A랑도 인접했고 C랑도 인접했지. 그러니까 4가지 색깔 중에서 아마 2가지를 못 쓸 것 같죠? 그러니까 2가지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물음표가 떠야 돼요. 뭔 소리냐면 내가 여기를 빨강을 칠하고 여기를 파랑을 칠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 흰색을 칠했어, 이렇게. 그럼 2가지지? 빨강이랑 흰색을 못 쓰니까. 맞아? 그런데 내가 아까 여기 C가 3가지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이 왜 3가지냐면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가 빨강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 C만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칠했다 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빨강색만 안 쓰면 되지. 그럼 D가 3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2가지가 아니라. 인접한 영역은 2개였지만 색깔은 하나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 A랑 C가 다른 색깔이면 얘가 2가지고 같은 색깔이면 얘가 3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못 세고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A랑 C랑 같은 색인 경우, 두 번째는 A랑 C랑 다른 색인 경우, 이렇게. 이게 나누어 놓고 풉니다, 문제를. 그래서 자, 처음에 출발해서 4가지, 3가지까지는 같아. 근데 지금 요 경우에서는 이 C 영역을 얘랑 무조건 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얘가 빨강이었으면 빨강, 파랑이었으면 파랑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C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선택지가. 그냥 A 거 써야 돼요. A 거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D가 3가지 색깔을 쓸 수 있어.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C를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처음에 4가지, 3가지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를 칠할 때 C 입장에서는 파란색을 못 쓰지만 얘랑도 다르기로 했으니까 얘가 2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색깔이랑 이 색깔 둘 다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야, 다른 색깔로. 너무 비슷한가? 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D 입장에서도 여기랑 여기가 다르단 말이야. 여긴 빨강, 여긴 핑크란 말이지. 그럼 얘도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요렇게 들어가야 돼. 만약에 A랑 C가 다른 색깔이라면. 그래서 요렇게 구해놓고 요 숫자 4, 3, 12, 36 요거는 4, 3, 12, 48인가? 요거를 더해줘야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아? 색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요런 거거든, 돌아가면서. 오케이? 근데 얘를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돼. 요거를 인지를 하는 건 내가 여기서 4, 3 돌아왔는데 여기서 물음표가 딱 떠줘야 돼. 얘랑 색깔이 같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걸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무심코 하면 이제 못 풀죠. 알겠어요? 숙제할 때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